자, 여러분들 52페이지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이에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다시 한번 물납이 인정되는 주체가 있고요. 목적세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과되는 세금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동산 관련 조세, 취득 보유 처분에 모두 관련된 거, 취득 보유만 관련된 거, 보유 처분에만 관련된 거 이렇게 했을 거. 자, 다섯 번째가 이제 가산세였죠. 신고 물손실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있죠. 특히 고지서에 의한 납부기 한 경과 후에 그때 월별로 갈지 일별로 갈지 이게 국세와 지방세와 국세의 차이가 있었다. 그 다음에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까지 죠. 이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납세 의무입니다. 아셨죠? 납세 의무의 성립, 납세 의무 확정, 납세 의무 소멸이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특히 성립은 별표 5개, 소멸은 별표 한 4개 정도? 그만큼 오늘 공부 중에서 그냥 가장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납세 의무의 성립이거든요. 납세 의무의 확정이고 납세 의무 소멸이고요. 이렇게. 그래서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그 다음에 소멸이다라고 돼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 페이지 53페이지 보시면 납세 의무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 유권이 충족하면 이게 자동으로 성립한대요. 자, 이제 한번 볼게요. 납세 의무의 성립과 납세 의무의 확정과 납세 의무의 소멸이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 생물하고 무생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생물이 뭐고 무생물이 뭘까요? 이게 뭐 생물은 살아있는 거, 무생물은 죽어있는 거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근데 생물과 무생물은요 과학적 용어로 라이프 사이클이 존재하냐는 거예요. 라이프 사이클 이거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근데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의 순환주기예요. 그러니까는 생의 순환주기를 갖는 걸 생물, 생의 순환주기를 갖지 않는 걸 무생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 그러는데 지금까지 라이프 사이클이 여러분들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지만 이건 과학 용어예요. 과학 용어. 그래서 기초과학에서 라이프 사이클을 갖는 걸 생물, 그렇지 않은 걸 무생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라이프 사이클, 즉 생의 순환주기 이론이 이 과학 용어가, 과학 단어가 모든 학문의 접목이 돼요. 제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경영학과 할 때 마케팅론을 배우시면 제품의 생애 순환주기 이걸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애 순환주기 이론이 모든 항목에 적용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세법에서도 그 생애 순환주기 이론을 적용해서 납세 의무라고 하는 게 생물은 아니잖아요. 납세 의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채권 채무의 관계가 어떤 생애 순환주기 이론을 접목해서 태어나서 성장해서 죽는 그 과정을 법으로 정해놓은 건데 이거를 납세 의무의 성립, 납세 의무의 확정,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고 소멸이라고 말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셨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납세 의무의 성립, 납세 의무가 하나의 어떤 생명체 같은 의인화돼서 태어나서 성장해서 죽는 이 과정을 하나의 어떤 법률의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거, 납세 의무의 성립이다라는 거, 그렇죠?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이다. 그런데 이 납세 의무 성립은 과세 유권인데 과세 유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무지하게 중요하게 배울 건데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이거든요. 여러분들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한 것을 우리는 앞으로 산출세액이라고 부를 거예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산출세액이라 한다. 아셨죠? 이렇게 계산된 세액을 신고 납부할 거야? 아니면 고지서야 보통 징수할 거야?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렇게. 자, 어찌됐건 뭐를 과세할 거야? 응? 뭐야? 과세 대상이 뭐야? 뭐를 과세하는 거야? 아니 도대체 취득세는 뭐를 김치 냉장고 사면 취득세 내나요? 주식 사면 취득세 내나요? 뭐를 사야지, 뭐를 취득해야지 취득세를 내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취득세 납세를 세는 사람은 명의자가 내는 거야? 아니면 실제 실제 취득자가 내는 거야? 이런 누가 취득세를 내야 돼?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얼마야? 아셨죠? 이게 법률의 규정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 이게 법정화가 된 법률의 규정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법에 정해져 있다. 무엇을 과세할 것이며 누가 세금을 내야 되고 얼마를 내야 되는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하면 산출세액이다. 이런 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면 자동으로 성립이 된대요. 자동. 네? 그래서 자동으로 성립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뭐냐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럼 여기서 자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 아직 민법에서 배우진 않았겠지만 채권과 채무의 관계가 성립을 하려면 채권과 채무의 관계가 성립하려면 중간에 뭐가 매개가 있어야 돼요. 채권과 채무의 관계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계약이 있어야 되거든요. 계약.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민법에서는 채권 채무의 성립 시기를 안 배워. 왜냐하면 계약이 있으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조세 채권과 조세 채무예요. 세무서와 납세자 간의 관계예요. 이렇게 자동으로 한다는 것은 계약이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계약이 필요 없다는 거야. 맞지 않습니까? 아니 세무공무원하고 납세자가 만나서 야 나 이번에 돈 못 벌었으니까 세금 얼마만 낼게 이렇게 계약이 되거나 합의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안 된다고 아셨죠? 그러면 국가는 언제부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야? 국민은 언제부터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계약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계약이 없다 보니까 계약이 분류하다 보니까 성립 시기를 즉 구체적인 성립 시기를 언제 할 거냐라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성립 시기는 법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요, 여러분들 어떤 인과에 의해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법에서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법에서 정해준 것이고 법에서 정했다는 것은 열거주의고요. 열거주의는 암기사항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왜 이때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왜 이날이야 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줬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외워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채권과 채무가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계약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이 필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법에서 소득세가 성립되는 시기를 취득세가 성립되는 시기를 법으로 정해줘서 그때가 지나면 국가는 채권의 권리를 갖고 국민은 채무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그 시기를 법으로 정해줬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납세의무의 성립이라는 것이고 자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지 5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고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자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과세 기준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세 기준일이 성립하는 게 이때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 있을 수 있고요. 7월 1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세 기준일을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로 해서 성립하는 게 있는데 자 6월 1일은 뭐가 있냐면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지방세고, 국세로서는 종합 부동산세가 있어요. 자, 7월 1일 주민세 있습니다. 주민세. 여러분들 옛날에는 균등분 또는 재산분 있었는데 이 말이 바뀌었어요. 개인분, 사업소분 이렇게 있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과세 기준일이 무조건 6월 1일만 있는 게 아니라 6월 1일이 있을 수도 있고 7월 1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국세 중에선 종부세가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민세는 개인분이 있고 사업소분이 있는데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자, 6번째 여러분들 지방소득세가 있는데요. 이 지방소득세가 이제 여기서 말하려고 했던 건데, 자 보세요. 지방소득세는 개정 전에는 부가세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개정 후에는 독립세로 바뀝니다. 그래서 양도 소득세 납부세에게는 부가세가 없다라고 했던 이유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는 소득세, 양도세 100만 원을 내면 지방소득세 10만 원이 따라 나왔었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런데 이제는 그 지방소득세가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로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바뀌었느냐? 옛날에 양도세 100만 원 내면 지방소득세 10만 원 냈어야 돼요. 그런데요. 지금은 양도세 100만 원 내면 지금도 지방소득세 10만 원 똑같이 냅니다. 근데 옛날엔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따라 나왔는데 이제는 똑같이 10만 원 또 내야 돼. 근데 이게 이제는 독립세란 말이죠. 그럼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들어서면서 또 하나 이제 지방 권력의 강화가 주된, 그러니까 지방의 분권을 이제 강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예전에 경기도에서 카드 재난지원금을 카드로 지급했을 때 카드를 안 받고 현금을 받는 사람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뭐라고 했냐면 세무조사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세무조사 그러면 국세청의 세무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별도의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거예요. 이제 독립세이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그러니까는 이건 지방 권력의 어떤 지방 분권의 강화를 위해서 이제는 세무조사 권한을 지자체장에게도 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는 세금에서 독립세로 이렇게 바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 납부세에게는 더 이상 부과되는 소득세에는 이제 더 이상 부과되는 세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게 독립세라면 독립된 성립 시기를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독립된 성립 시기를 가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단 성립 시기는 소득세 성립 시기에 따른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원래 독립된 세금이라면 독립된 성립 시기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독립된 성립 시기를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립 시기는 본세에 따른다. 부소득세 성립시기에 따른다라는 거 아셨죠?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페이지 54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역자원시설세인데 지역자원시설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 좀 더 정확히 한다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자 지방교육세예요. 지방교육세.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목을 성립하는 때. 그래서 여러분들 세 번째
이런 지방교육세는 독립세가 아니라 부과된 세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들 지방교육세가 어디에 따라 나와요? 취득세, 등록면세, 재산세에 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면세는 등록하는 때, 재산세는 과세 기준이라면 그에 따르는 부과되는 세금인 지방교육세는 언제 성립하겠어요? 이때는 본세의 납세 의무가 뭐 하는 때다? 성립하는 때가 되겠죠.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잖아요. 독립세이기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이 없다라고 했대. 양도세 부과 세금이 없다는 것인데 독립세임에도 불구하고 성립 시기는 부가세 성립 시기에 같이 간다는 거. 무슨 뜻인지 아셨죠? 이게. 그래서 지방교육세 부과되는 세금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가산세인데 여러분들 여기 있죠. 제가 이 가산세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가산세 중에서 중요한 건 이 성립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셨죠? 그래서 가산세의 성립 시기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여러분들? 자, 우리 취득세 한번 예를 들어 볼까? 다시 한번요. 취득일 있으면 60일이 되는 날 신고 납부 기한이죠. 이때 신고 납부를 안 했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겠죠? 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법정 신고 기한이 경과한 때가 되겠죠. 이때 신고를 안 했으니까, 그죠? 가산세가 된 거. 그러면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을 수 있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일수 곱하기 10만 분의 25 3% 가산세가 있고요. 월별 가산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나올 때까지, 고지서가 나올 때까지 이때 일별 가산세가 있고 일수 곱하기 10만 분의 25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가산세 성립인데 이때 일별 가산세 성립 시기 언제겠어요? 일별 가산세 성립 시기는 거기 책에도 보시면 되겠지만 제가 프린트물 2페이지 해놨어요. 그래서 일별 가산세 신고 가산세는 언제가 된다? 이때는 납부기한 경과 매 1일마다 경과돼.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경과하는 때, 그날이 경과하는 때. 이렇게 되겠죠. 맞죠? 두 번째, 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에 납부를 못했어.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3% 가산세죠? 3% 가산세 언제 생기겠어요? 3% 가산세는 언제 생기겠어? 고지서상 납부기한이 경과할 때. 그렇죠. 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여기서 납부가 됐다면 여기서는 월별 가산세죠. 그렇죠. 이 월별 가산세는 어떻게 돼요? 매월이 언제 생긴다?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경과 후 따른 납부기한 경과 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그죠? 이렇게 생기겠지. 제 말 이해하셨죠? 그죠? 가산세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 가산세 성립시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외, 그죠? 네. 그 외 가산세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외 가산세는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다. 아셨죠? 그 외의 가산세는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예요.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여러분들 가산세 성립 시기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내용이 여러분들 우리 요약 페이지 54페이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54페이지 보시면 수시로 부과한 지방세 있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때는 자 주의. 이때는 수시 부과하는 때가 아니라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 요렇게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수시 부과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또 이명박 대통령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명박 대통령이 그 이제 감옥에 들어갈 때, 구출할 때 그 집 봤죠? 사죠? 논현동. 그 이명박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냈던 재산세가 3천만 원이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의 재산세가 한 2천만 원 정도로 줄은 거예요. 이게 왜 그렇지? 라고 보니까 이제 감사에 걸렸어요. 자, 왜 그러는가 봤더니 그 이명박 대통령의 집이 일부가 근린 시설로 이렇게 돼 있었나 봐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건 근린이 아니라 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산세는 실질과세 원칙이어서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거든요. 재산세는.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이게 실제 주택이었으니까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강남구에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공부상의 일부를 주택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주택으로 모아서 재산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재산세가 1,000만 원 이상이 줄어든 거야. 이게 감사원에 걸렸네. 이게 감사하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뭐 했다? 감사에 걸려서 이렇게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한번 두드려 맞고 강남구청에서 뭐라고 했냐면 9급 말단 공무원의 실수였다. 그게 뭐 실수였는지 설마 뭐 대통령이 그거 줄이라고 해서 줄였겠습니까만은 그럴 리는 없었겠지만 어쨌든 그런 총국이 있었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재산세는 6월 1일에 성립한다고 했는데 이 재산세마저도 수시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재산세를 이렇게 수시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아무리 재산세라도 이렇게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 부과하는 때가 아니라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성립 시기를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산세의 성립 시기는 왜 그래야 돼? 라고 물으면 안 돼요. 가산세 성립 시기는 법으로 그냥 정해준 거야. 납세자하고 세무공무원하고 만나서 합의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세 기준일,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가산세 성립 시기, 수시 부과는 지방세, 이 성립 시기 이게 너무나 좀 중요하고요. 그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자, 이에 비해서 국세의 성립식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소득세입니다. 7번인가? 저 6번인가? 7번, 6번인가요? 자, 소득세입니다. 소득세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인데 과세 기간이 끝난 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득세는요.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를 소득세 과세 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때가 아니라
소득이 발생 시가 아니에요. 발생한 때가 아니라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된다. 이때가 성립시기라는 거예요. 그럼들 제가 이번 달 강의하고 강의 월급을 받을 건데 그 월급에 대한 소득세 성립시기는 내가 소득을 받은 때가 아니고 내가 강의한 때가 아니고 올해가 끝난 때 성립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거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시험 문제 나온다면 거의 그래서 소득세 성립 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되는데요. 아셨죠? 다만 예외적으로 과세기간 중에 성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너 소득세는 1년치를 몰아서 내는 거거든요. 1년치를 몰아서 내는 건데 자, 문제는 뭐가 있냐면 세금이 커. 제가 이제 세무업을 하고 있는데 병원 원장인데요. 1년에 세금을 4억에서 5억을 냅니다. 세금을 4억에서 5억을 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돈을 4억 5억을 번 게 아니라 세금을 내는 게 4억 5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4억 5억을 한꺼번에 내게 한다는 것은 이거 좀 너무 잔인하죠. 뭐 잔인하다기보다도 그렇게 낼 수도 있지만 너무 한꺼번에 내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첫 번째 중간 연합하는 소득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중간 연합하는 소득세. 책에는 없어요. 그래서 중간 연합하는 소득세가 있는데 이때는 중간 연합 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되겠습니다. 중간 연합 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되겠다. 아셨죠? 그러니까 중간 연합 기간은 어떻겠어요? 6월 30일이겠지. 그렇죠? 이거를 중간 연합 기간이라고 할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중간 연합하는 때는 중간 연합 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되겠다. 과세기간 중에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과세기간 종료한 때 성립하지만 과세기간 중에 성립할 수도 있어요. 중간 연합하는 소득세. 두 번째 예정신고 납부한 소득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신고 납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에요. 그 내용이 여러분들 페이지 55페이지에 더 알아보기 있어요. 55페이지에 더 알아보기 있거든요. 더 알아보기에 있어서 2번에 보시면 예정신고하는 소득세거든요. 그러니까 과세표준이 발생한 금액,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입니다. 말일 성립시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배울 건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기한은요, 원래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거든요. 그러면 양도일이 6월 30일이거나 7월 1일이면 이때는 예정신고 납부 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내니까 8월 31일.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내니까 이때는 9월 30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정신고 납부는 양도한 달 빼
양도 한 달 빼. 1일이든 30일이든 필요 없어. 양도 한 달 빼고 다음 달 말일까지예요. 6월 달에 양도했으면 초중 말 필요 없어. 그냥 양도 한 달 빼고 다음 달 말. 양도 한 달 빼고 다음 달 말일까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양도소득세도 금액이 작지 않지 않습니까? 양도세가 크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양도한 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성립 시기를 언제로 할 거야? 이렇게 예정신고 납부하는 성립 시기를 언제로 할 거야? 했을 때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을 성립 시기로 해서 그로부터 2개월 내에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과세표준이 발생한 달의 말일을 성립 시기로 하겠다. 그로부터 2개월 내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원래 소득세는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잖아요. 원래 소득세 성립 시기는 원래는 과세기간 끝나는 데인데 세금이 큰 것들 있어. 중간 연납하는 소득세가 있을 수 있고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가 있는데 이 두 가지만큼은 언제가 된다? 과세 기간 중에 성립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중간 연납하는 소득세는 중간 연납 기간이 종료하는 때,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예정신고 기간이 과세표준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었었죠.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소득세의 성립 시기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들 인지세인데요. 뭐 중요하진 않지만, 자, 인지세. 그래서 자, 인지세 성립 시기는요. 여러분들 인지세 어떻게 납부하죠? 인지세는요. 인지 주세요 하면 되고, 인지 주세요 하면 그럼 끝이죠. 이제 인지 주세요 하면 되는데, 인지세는 인지를 사서 붙이는 행위를 처병이라고 합니다. 처병. 이게 또 어려운 말인데 인지를 처병하는 때가 아니에요. 인지를 사서 붙이는 때가 아니고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가 되겠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다. 나머지 뭐 상속증여세 뭐 이런 것들은 기억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농특세는요 부과된 세금, 농어촌 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 따라 나오는 세금이잖아요. 응? 또는 감면되는 세금에 농특세가 부과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농특세는 뭐다? 하나의 어떤 부과되는 세금, 지방규세 같은 부과되는 세금이었잖아요. 이때는 본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나머지는 다 지방세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 예제 볼까요? 확인 예제 보시면 각 세목별 납세무 성립 시기를 연결한 것을 틀린 것은 뭐 100%다 답은.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때가 아니고, 언제가 된다?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되는 거죠. 재산세는 6월 1일 맞고요. 등록분 등록면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재산분 주민세. 여러분들 재산분이 아니라 이걸 사업소분이라고 바꿔주세요. 사업소분.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주민세가 있었는데 주민세 과세 기준이 7월 1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개인분, 사업소분이죠. 옛날에는요 개정되기 전에, 이거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진 않고 이거를 균등분이라고 했고 이거를 재산분이라고 했거든요. 아셨죠? 사업소분, 개인분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어렵나? 어찌됐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해. 아셨죠? 납세면 성립이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납세무가 성립이 되고 납세무 확정이 돼요. 그래서 납세무 성립이 되고 납세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납세 의무는 신고 납세 제도가 있고요. 정부 부과 제도가 있다. 이 정부 부과 제도를
지방세에서는 보통징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신고 납부 방법이다. 부가과세 방법이다.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신고 납세 제도다라고 했을 때, 정부 부가 제도다라고 했을 때 취득세는 신고 납부, 소득세는 신고 납부, 상속세는 정부 부가, 증여세는 정부 부가, 종부세는 정부 부가, 부가세 신고 납부 이렇게 일일이 외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고 납부 제도와 정부 부가 제도 차이는 세금의 결정권자의 차이예요. 누가 세금을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신고 납세 제도는 1차적으로는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확정을 줘요. 신고해서 자기 세금 자기가 확정하는 거야. 하지만 2차적으로는 아까 취득세 같은 경우 신고 납부기는 신고 납부 안 하면 과세권자가 고지서 날려 보냈잖아요. 그렇죠? 입에서 재산세는 신고 의무가 없어. 그냥 무조건 과세권자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에서 정부부가 되든 무조건 과세권자가 세금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보세요. 신고납세 제도는요. 신고납세 제도는 자 문제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신고납세 제도는 전적으로 납세무자의 신고에 의해서만 확정된다. OX, X. 왜? 신고납세 제도는 1차적으로는 납세무자가 신고 의무를 지지만 2차적으로는 뭐가 된다? 2차적으로는 과세권자도 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납세무자의 신고에서 확정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입에서 정부 부가제도는 전적으로 납세무자의 전적으로 정부의 결정에서만 확정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해당되는 세목이 뭐가 있을까? 국세 중에서는 지방세 중에서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대부분의 세목이 정부 부가제도고요.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가 있습니다. 자, 이게 또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나름대로 자기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그 하나는 금융실명제고요. 그죠? 또 하나는 모르겠지만 OECD 가입이래요. OECD.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민들은 뭐 OECD 가입이 아무렇지도 않게끔 느껴지지만 실제로 이 OECD 가입이 국격을 1단계, 한 단계 어쨌든 상승시키는 하나의 매개가 됐던 건 분명한 사실이래. 그러니까 OECD 가입이 그렇게 우습게 볼 만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하나였던 올림픽을 여는 것 같은 하나의 어떤 큰 효과였다는 거죠. 근데 이 OECD가 가입을 하려면요, 경제 성장만 바트밭이 되는 게 아니라 행정, 복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선진화된 제도가 마련돼야지 OECD 가입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랬을 때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그 OECD 가입을 하면서 국세청 표가 뭐가 바뀌었냐면 선진조세로 표가 바뀝니다. 이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오면 국세청 표가 공정세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마다 그 철학에 의해서 그 세정이 목표가 이제 바뀌는 거죠. 김영삼 할 때는 선진조세, 김대중 대통령 때는 공정세정.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조세제도가 선진화된 조세 방법으로 바뀌면서 대부분의 조세가 그땐 정부 부가제도였거든요.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양도소득세 우리가 신고 안 했어요. 세무서에서 양도세 납부서 주면 납부서 갖고 납부하고 등기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대부분의 조세가 선진화된 조세 방법, 즉 신고납부세 제도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요즘에 여러분들 조금 이제 시들어들었지만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뭐였냐면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세가 얼마야? 물론 이제 최대치 상속세가 나오겠죠. 우리나라 뭐 더 이상의 상속세가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최대 상속세가 나올 건데 그 상속세가 얼마가 될까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속세만큼은 증여세만큼은 종부세만큼은 납세자가 신고하게끔 신고에 의해서만 확정짓기는 좀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 부자세잖아요. 부자세.
이 부자 세금,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만큼은 정부 부과 제도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이제 신고납부 제도로 선진화된 방법으로 조세 제도가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상속세는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고요.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내 신고 의무가 있어요. 아셨죠?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단 확정력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반드시 세무조사에 의해 정부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그러니까는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신 지 몇 달 됐는데 삼성은요, 그 이재용 부회장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6개월 이내 어찌됐건 상속세를 신고를 해야 돼. 근데 그 신고 자체가 확정을 하는 건 아니야. 그냥 하나의 협력 의무일 뿐이지 확정 권력을 갖고 있지, 확정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고하면 그 신고를 토대로 이제 세무조사를 합니다. 그게 2년 될지 3년 될지 그냥 무조건 신고를 세무조사를 해요. 세무조사를 해서 당신의 신고가 맞으면 그대로 확정. 다시 그거 이의 없다 확정하고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다시 부과를 하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상속세나 증여세는 정부 부과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정부 부과 제도라고 해서 신고 의무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고 납세 제도다 정부 부과 제도다 할 때 신고 의무가 있어 없어 이걸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정부 부과 제도라도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어요. 아셨죠? 신고 의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세금을 누가 확정을 짓는가, 최종적으로 세금을 누가 확정 짓는가가 정부 부과냐 신고 납부 제도의 차이인 것이지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죠? 이해하셨죠? 그 말. 자, 이 입에서 종부세는요, 원칙은 정부 부과가 원칙이에요.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하지만 예외적으로 선택적으로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들 저번 연도 12월 달에 종부세 냈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를 좀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아끼기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 사원용 임대주택들은요 종부세 대상이 아니에요. 사업용 임대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정부가 그게 사원용 임대주택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정부 부과를 하지만 종부세 대상에서 빠져야 될 주택이 있으면 너가 그 빠져야 될 주택을 신고해줘. 그러면 당신의 신고에 따를게 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 사람들 선택적으로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세 중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겠어요? 시험 문제 다음 국세 중 신고 납부제도 세목을 고른 것은 다음 세목 중 신고 납부제도 세목으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은 신고 납부제도 세목을 고르는 게 아니라 뭘 골라야 된다? 뭘 골라야 돼요?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빼고 다 신고 납부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러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지방세 중에서 뭐가 있을까? 지방세 중에서는 뭐 취득세, 등록면세 등이 있겠고.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등이 있겠죠. 이렇게. 이런 게 이제 납세의무의 확정이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납세의무의 확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페이지 58페이지. 58페이지 보시면 확인 예제 있죠. 한번 풀어볼게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 자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 국세는 먼저 빠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 종부세, 양도세는 이건 국세잖아요. 그러니까 니은, 니을은 아예 답이 될 수가 없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은 취득세는 신고납부제도고 재산세는 정부 부과제도예요. 니은번 종부세는 정부 부과제도고 양도세는 신고납부제도예요. 그러니까 종부세는 재산세나 종부세는 정부 부과제도이긴 하죠. 하지만 그 중에서 지방세를 고르라 했으니 답은 디귿만 답이 돼야 되겠다. 이렇듯 문제를 보면 국세를 고르시오, 지방세를 고르시오,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그걸 깔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셨죠? 이 지금 문제처럼. 그래서 그렇게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게 납세 의무의 확정이에요. 신고납부제도와 정부 부과제도가 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납세 의무가 소멸이 됩니다. 납세 의무 소멸이 돼요. 그래서 납세 의무 소멸 사유를 보시면 자, 뭐가 있어요? 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국세부가, 제척기간의 만료, 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이에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납세 의무 소멸,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제척기간의 만료, 소멸시효의 완성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있다. 저기 페이지 61페이지 보시면 소멸 사유에서 제외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납세자 사망이나 법인의 합병은 소멸 사유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납세자의 사망이나 법인의 합병이 소멸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은 얘는 포괄 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빚에 허덕이더라도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냐면 죽는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래더라니까. 그 빚이 자녀한테 상속이 돼요. 포괄 승계가 된단 말이에요. 원하든 원치 않다. 그래서 상속 포기란 제도가 있긴 하지만 상속 포기는 나중 일이고 납세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김주를 사망이나 합병은 포괄 승계다라는 거. 아셨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부과의 취소는 소멸 사유지만 부과 철회는 소멸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과 취소는 소멸 사유지만 부과 철회는 소멸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철회가 뭐냐? 여러분들 취소하고 철회를요. 이걸 행정법에서 이제 하면 행정법에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취소는요. 기산일에 소급해서 없어지는 거고요. 철회는 지금까지는 유효하지만 철회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는 우리가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면허 취소 처분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이게 행정법적으로는 받지 않습니다. 면허 취소가 되면 내가 음주운전해서 면허 취소가 됐으면 취소는 처음부터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 음주운전에 걸려서 면허 취소가 되면 무면허에다가 음주운전까지 적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원래 행정법적으로 얘기로는 면허 철회라고 하는 게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유효하지만 면허 철회 시점부터 면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 이걸 철회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 원래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하거나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했던 말 철회할게, 그 말 취소할게, 원래는 약속 취소에 그런 게 안 되죠. 어떻게 한 약속이 취소가 됩니까?
그 약속 철회할게. 그 말 철회할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원래는 맞는 얘기죠. 네, 취소하고 철회를 같이 이제 혼용해서 쓰고 있지만 철회와 취소가 그렇게 이제 행정법적으로는 그렇게 구분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세법에서 말하는 부가철회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납세자한테 고지서를 보내야 되는데 납세자가 발견이 안 돼.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도망갔어. 그래서 이 납세자한테 부과할 것을 부가철회를 하고 납세자나 납세자의 재산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부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부가철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과가 철회됐다고 해서 납세모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발견이 되거나 재산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부과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부가 취소는 소멸사가 되지만 부가 철회는 소멸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예,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납세무 소멸사유냐 소멸사유가 되지 않느냐 이런 시험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었는데 이제 중요한 거. 제척기간의 만료와 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들 6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59페이지, 69페이지. 그래서 59페이지와 60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납세의 성립과 소멸인데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제척기간의 만료와 소멸시효의 완성인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좀 힘든데 이렇게 납세무가 성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2월 31일부로 신동우는 2020년 소득세 납세무가 성립을 했어요. 근데 얼마인지를 아직 모르잖아요. 그 세금이 100원이야 2000원이야 1000만 원이야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세금을 확정시키는 권리를 우리는 부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과권은요 여러분들 하나의 형성권의 일종인 거예요. 부과권은 하나의 형성권의 일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민법에서도 배울 텐데 형성권은 단독행위예요. 즉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권리와 의무의 관계가 확정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당신 세금 100원이야 라고 그 100원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납세자는 동의나 항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세금 100원이 확정이 된 거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가 가지는 일방적인 권리 이걸 세금의 부과권, 국세의 부과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과권에는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제척기간이 만료가 되면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끔 하는 걸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척기간의 만료다라는 거.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냐 여러분들 아니 살다 보면 세금 탈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금 탈루할 수 있죠. 분명 있어요. 근데 그 세금 탈루를요 아무리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가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국가가 채권의 권리를 갖고 있어도 그 채권의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만 행사할 수 있어야지 너 죽을 때까지 세금 부과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공소시효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무리 죄가 있어도 예? 일정 기간 지나면 더 이상 처벌할 수가 없는 거. 세금도 마찬가지야. 너 잘못했어. 잘못했지만 그 잘못한 세금을 죽을 때까지 세금을 국가가 갈 수 있는 채권의 권리를 갖고 있을 수는 없어. 일정 기간 동안만 그 권리는 존속해야 돼. 이게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제척기간 만료인데 국세인데 일반 세목이 있고 상속세 증여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세의 제척기간은 그냥 원칙적으로 5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일반적 5년. 응? 그래서 여러분들 중개사법에서 보시면 중개사법의 회계장부 보존기간이 나오거든요. 그 회계장부 보존기간이 몇 년이냐? 5년입니다. 모든 개별법 등의 회계장부 보존기간은 보통 5년이에요. 금전출납부에 보시면 그 5년 보관하세요 이렇게 말 적혀 있잖아요. 왜 5년일까? 세금의 제척기간이 5년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요, 4년 동안 세무조사가 없었어. 그러면 세무조사 한번 나옵니다. 왜? 제척기간이 5년이니까.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일반 세무건 제척기 5년, 그래서 회계장부 보정기간도 5년이야.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5년 동안만 존재하는 거야. 근데 무신고했어. 그러면 세금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더 늘어나야 되겠죠. 세금 포착이 그만큼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무신고일 때는 7년. 아셨죠? 그게 사기 등으로 인해서 다운계약서 등 썼어? 그럴 때는 10년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입에서 상속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세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포착하기 쉽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세 신고할 거야. 그러면 그 상속세를 신고하더라도 상속세나 증여세는 정부 부과제도니까 반드시 세무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세무조사가 몇 년 내까지? 10년까지 이루어지는 거다. 아셨죠? 10년 동안 상속세를 또 부과하고 또 부과하고 또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제척기간이 10년이라는 거죠. 아셨죠? 그 다음에 이재용 회장 그럴 리 없겠지만 상속세를 신고를 못했어. 제때. 그렇다면 15년. 사기 등이었어. 이게. 네? 그래서 차명 계좌를 남겨둔 거야. 그런 게 걸렸으면 그것도 역시 15년이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제척기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의 제척기간이에요. 여러분들 거기 59페이지에 나와 있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뭔지 모르겠지만 부담보 증시 뭔지 몰라요? 부담보 증여시 양도세 포함 이것도 표시해 두세요. 부담보 증여시 양도세 포함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이렇게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담보 증여시 양도세 포함이에요. 자, 이입에서 지방세 성립식인데 지방세는 원칙적으로 5년이에요. 무신고 그대로 7년입니다. 사기 등은 10년이에요. 다만 여러분들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거. 우리 페이지 60페이지입니다. 니은, 디귿, 니을이에요. 니은, 디귿, 니을. 니은, 디귿, 니을. 단, 상속, 증여, 취득시, 무신고는 10년이고요. 그 다음에 명의신탁 해지 10년입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으면 어떤 세금 내죠? 상속세 내고 증여세도 내지만 취득세도 내죠. 취득세도 냅니다. 상속받으면 상속세 내지만 취득세 내야 돼요. 증여받으면 증여세 내지만 취득세 내야 돼요. 그랬을 때 제척기간은 원칙이 있고 무신고가 있고 사기 등이 났을 때 이런 상속세나 증여세의 제척기간은 원칙은 10년, 무신고는 15년, 사기 등 때도 15년 맞죠? 이렇게. 근데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이때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는 원칙은 5년, 무신고는 7년, 사기일 때는 10년이거든요. 하지만 취득세가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세 무신고만큼은 이때는 10년을 한다는 거 이해하셨죠?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셨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시 하는 거.
지방세 무신고는 보통 7년이 맞아요. 네, 상속증여 원인 취득세 무신고만큼은 10년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아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제척기간이다. 너무나 중요했었던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가권에 의해서 세금이 확정이 됐어. 그러면 이 확정이 됐으면 이거를 징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징수권이고요. 이 징수권은 청구권의 일종인 거예요. 그렇죠? 청구권의 일종. 그럼 이런 청구권에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 소멸시효가 있어서 이런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더 이상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끔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소멸시효 제도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소멸시효 제도는요. 진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래된 사실이 중요한 거야. 즉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빌려줬어 안 빌려줬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돈을 빌려준 건 진실일지언정 오래된 사실, 어떤 오래된 사실이냐면 돈 달란 소리를 오랫동안 안 했단 말이야. 너가 돈 빌려준 건 둘째 문제고 왜 너가 채권 있으면 그 돈을 돈 달란 소리를 안 했어. 그 돈 달란 소리를 오랜 동안 안 했다면 그 오래된 사실을 중요시한다. 그래야 사회 질서가 확립이 된다. 이게 무슨 소리에다라고 했죠? 오래된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 달란 소리를 왜 안 해?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인데 이 소멸시효 완성이 국세는 자 그래서 5억 미만이면 5년 5억 이상이면 10년이에요. 입에서 지방세는 5천 미만이면 5년 5천 이상이면 10년인데 여러분들 왜 5억 5천이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도세가 100만원이면 지방소득세는 10만원이거든요. 10분의 1이야. 국세와 지방세. 그러니까는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분의 1이 되거든요. 세율이. 그래서 5억과 5천 이렇게 구분하는 거다. 아셨죠? 이렇게. 여러분들 5년간 5억이라고 한다면 5년 미만 5억 이상이라고 한다면 10년 미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소멸시효 완성에 장애가 있어요. 장애. 그러니까는 5년 동안 돈 달라는 소리가 없었어야 돼. 근데 그 5년 동안 장애가 있을 수 있는데 장애는 중단이나 정지가 있다는 거예요. 중단이나 정지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중단은 뭐냐면 자 그래서 여기가 5년이 돼야 되는데 소멸시효가 되면 여기서 중단의 사유가 있으면 일단 무시가 되고 다시 5년이 되는 거다. 아셨죠? 그러니까는 권리 행사가 있는 거예요. 돈 달라는 소리 했단 말이야. 돈 달라는 소리를 중간에 했어. 그럼 다시 5년이야. 아셨죠? 다시 10년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중단의 사유가 뭐가 있냐면 고지나 독촉, 압류나 교부 청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내용이 여러분들 페이지 61페이지 있는 거예요. 그럼 정지는 뭐냐? 정지는 여러분들 정지 사유가 있으면요. 지금 분납 기간이야. 징수 유예 기간이야. 세금을 6개월 동안 유예해 주겠대요. 그러면 세금을 6개월 동안 유예해주면 그때까지는 고지서를 보낼 수나 또는 돈 달라는 소리 할 수 없고 유예를 해줬으면 그때 당시에 이제 더 이상 고지나 독촉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징수 유예가 됐으면 이 정지 사유인 날까지 포함해서 오늘 한다면 이거는 채권자한테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뭐가 된다? 더 연장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아셨죠? 이게 정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 사유는 뭐 분납 기간, 연부 연납 기간, 징수 유예 기간. 그죠? 이렇게. 또는 체납 처분 유예 기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중단이나 정지가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제척 기간에는 중단이나 정지 제도가 없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확인 예제 볼까요? 확인 예제. 자, 페이지 62페이지입니다. 보시면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주택의 양도세를 포탈할 경우 제척기한이 또 몇 년인가? 여러분들 자, 뭐예요? 부담부 증여시 양도세가 아닌 이상 양도세 보통 5년, 무신고 7년, 사기 등일 땐 10년이니까 그죠? 사기 기밖에 부당한 행위로 양도세를 포탈하는 경우 제척기간은 10년이 되겠죠? 답은 4번. 다만 단서가 있어야 돼요. 단서가 뭐가 있어야 될까? 부담부 증여에 의한 경우는 제외라고 되어 있죠.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부담부 증여가 뭔지 모르겠어. 그건 나중에 배울게요. 하지만 어쨌든 부담부 증여의 양도세 경우는 이때는 15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2번 지방세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장에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납부 충당, 소멸시효 완성. 다만 법인이 합병되거나 납세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될 때 디귿과 미음번은 뭐가 돼요? 이거는 납세의 포괄 승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멸 승계 사유가 되지 않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납부 충당, 소멸시효 완성, 제척기간의 만료, 기역, 니은, 니을만 답이 되겠네요. 답은 3개. 그죠? 이렇게. 아셨죠? 자, 기한후 신고, 수정 신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아까 했던 거입니다. 아까 그 핵심 콕콕에 65페이지 보시면 제가 했던 자료랑 똑같이 남아있죠? 자, 여러분들 우리 잠깐 어디로 가냐면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했고요. 여러분들 페이지 66페이지 납세무 확장 및 보충적 납세무 안 합니다. 읽지도 마세요. 읽지도 마세요. 넘어갑니다. 자, 72페이지 단원 마무리 볼까요? 72페이지 단원 마무리. 다음 중 각 세목별 납세 의무 성립 시기를 연결한 것으로 틀린 것은, 이거 아까 풀었던 문제네.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때가 아니라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다. 그렇죠. 답은 1번. 응? 이렇게. 자, 2번.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 이거 아까 또 했던 거네. 그래서 자, 과세관청의 결정에서 납세만 확정되는 정부 부과세를 찾으라는 것이고 그 중에서 지방세를 고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은 디귿번 재산세가 되겠네요. 그렇죠? 종부세는 정부 부과제도이긴 하지만 이거는 국세니까 답이 안 되겠죠. 아까 했던 건 똑같은 문제네. 3번. 다음 중 납세 의무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자, 납부 맞죠? 니은번 납세자 사망, 법인의 합병, 이거 포괄 승계 되는 거죠? 안 돼요. 부과의 취소 됩니다. 제척의 만료 돼요. 부과의 철회 X죠. 그 다음에 충당, 소멸시효 완성. 옳게 묶인 것은 기역, 니을, 미음, 시옷, 이응.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이렇게. 아셨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단원 마무리 문제는 뭐 너무 쉽네요. 이거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74페이지 조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얘는 다음 시간부터 이제 공부하도록 할게요. 아셨죠? 이렇게 정도 먼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되게 어렵죠. 네, 어려운데, 여러분들,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다른 거 공부할 거 없고요. 이건 그냥 제가 요약한 거 요약 재료대로 하시면 되겠고, 이 부분은 정말 다시 한 번만 좀 들어보세요. 아셨죠? 그래서 중간에 주중이라도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한 번만, 한두 번 더 들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닐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계속 듣고만 계시다 보면 언젠가는 이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 중장거리 뛰는 거잖아요. 단기간 100m 달리기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중장거리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계속 반복적으로 따라오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